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 해임 상황을 보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 기시감이 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원전 건설 발언 논란, 블랙리스트 관련 문정부 인사 기소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후에 각종 스트레스로 명절 증후군 앓는 분들 많으신데요. 증상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돼 주요 역과 터미널이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인 만큼 하루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고 설 당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호남과 제주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한잣집 밀집 지역인 서울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주택 60여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 수백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이 무산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2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이도역과 서울역 등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이어갔고 이를 저지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대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설인데요. 육해공, 자동차, 배, 비행기를 이용한 귀성길 행렬 벌써 시작됐고요. 공항은 연휴 유형에서 놀러 가시는 분들까지 관광객들로도 붐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역과 제주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역으로 가보죠. 이준엽 기자. 네, 서울역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공항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재현 기자. 네, 제주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 상황부터 보죠. 오전부터 서울역은 붐비기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편으로도 직접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곳 승강장에는 기차 시간에 맞춰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다가 다시 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홀로 오는 승객들과 그리고 가족 단위 승객들이 모두 많아서 이곳 승강장은 아주 북적이는 모습인데요. 부모님 만날 생각에 하루 먼저 연차를 써서 내려간다는 귀성객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보려고 연차 내고 좀 일찍 가려고 해요. 코로나 걱정 없이 놀러도 많이 가고 하는 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 연휴입니다. 명절로 따지면 지난해 추석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연휴도 하루 짧아서 정부는 하루 평균 이동량이 22.7%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일 530만 명 정도가 설 연휴에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레일도 특별수송 기간에 돌입했는데요.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2만 4천석씩 늘려서 33만 9천석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열차도 평소에 103.8% 수준으로 하루 평균 709회씩 운행합니다. 하행선 예매율은 오늘 낮 12시 기준 90%를 넘겼습니다. 경부선이 97.2%, 호남선이 94.4%, 전라선이 96%입니다. 아직 열차 안에서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먹고 나서 바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긴 대화나 전화통화는 객실 밖에 있는 통로에서 해야 합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고속버스도 예비 차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4만 석이 추가로 동원됐는데요. 오늘 하행선 예매율은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9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행이 95%, 광주가 95%, 강릉 75%, 대전 88%입니다. 상행선은 평균 3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엔 90% 넘는 인원이 승용차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 차량 519만 대가 이동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내 임시 화장실을 703칸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인력을 2,100여 명 더 배치해 늘어난 통행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휴에도 경부선 안성휴게소와 중부선 이천휴게소 등 주요 6개 휴게소에선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여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동안 제주에는 18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재영 기자, 공항에 사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이곳 제주공항은 이미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짐을 찾은 사람들이 이곳 도착 대합실로 우르르 몰려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제주에서 지내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눈에 띄고요. 모처럼 명절을 맞아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해 설보다 방문객들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관광객과 귀성객 등 18만 8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만여 명이 찾았던 지난해 설보다 7%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가 짧고 무엇보다 해외 관광 재개로 제주 방문객 수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이 줄다 보니 설 연휴 동안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률이 50%대에 그치고 있고 렌터카 예약률도 68%에 불과합니다. 연휴 동안 제주를 찾는 분들은 날씨도 자주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연휴 후반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주에도 눈과 추위예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춥더라도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준엽 기자, 고재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을 좀 구간별로 CCTV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귀성 정체는 오후 4시쯤에 절정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인 캐스터,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고속도로는 벌써 귀성 차량들로 혼잡합니다. 오늘부터 휴가를 써서 이미 고향에 계신 분들도 아니면 지금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고향 가는 길은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절정을 보일 테니까요. 지금 부지런히 이동하시거나 아예 저녁 늦게 출발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지역 향하기가 특히나 어렵습니다.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3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는데 충청권에 정체가 집중돼 있고요.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총 70km나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 정체 경기권에서는 신갈과 오산 주변에서 이어지고 충청권 진입하는 길 안성부터 청주까지는 무려 55km 구간 한 번에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선 타고 남이 쪽으로 이동하는 길 경기권에서는 마장과 남이천 사이 꾸준히 어려운데요. 여기보다는 진천과 남이 분기점을 중심으로 속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청주 주변에서는 하남 쪽으로도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고 중부내륙선 타고 창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이제 여주와 감곡 사이뿐 아니라 문경 세제 부근에서도 7km 구간 정체입니다. 호남 지역과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목포 방향 정체 화성 휴게소부터 서평택지나 행담도 휴게소까지 가장 길게 이어지고요. 이 밖에 평택 제천선 타고 제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오늘은 서안성부터 남안성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차를 이용해서 고향 가는 길 벌써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부산 광주까지 6시간은 넘게 잡으셔야 한다고 하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휴게소 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곳 휴게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휴게소를 드나드는 차량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주차 정도 거의 꽉 차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평소에도 차량이 많았지만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차량이 더 늘었습니다. 이곳 주감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나뉘어지는 회덕 분기점 앞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차량이 이곳에 정차하거나 쉬었다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설이어서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기성객도 많을 것으로 보여 오는 출발을 앞둔 분들은 도로 상황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6시간 40분, 대전까지 3시간 50분, 광주는 6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체 현상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오늘 자정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혼잡 안내 시스템과 도로 전광판을 통해 혼잡 정보를 안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안성과 이천, 화성 등 주요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돼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꼭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네, 귀성길 가실 때 강추위와 함께 산간, 또 이면도로의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귀경길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매서운 한파가 시작이 되고요. 강풍과 폭설이 동반돼서 뱃길 그리고 하늘길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먼저 귀성길 날씨 볼까요? 하늘은 맑은 것 같고요. 날씨가 그런데 점점 더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7도였는데 한낮 기온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3.4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파 속에 밤사이 중부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도심은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산간이나 인면도로는 도로 살얼음이 우려됩니다. 귀성길에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 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설날부터는 악천후 종합 세트다 이럴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설날 당일에는 한파가 주춤하지만 눈비가 내립니다. 중부에는 눈이, 남부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성묘길에 역시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 이후 연휴 후반에는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북극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겠고 연휴 마지막 날 24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23일 오후부터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4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귀경길, 뱃길이나 하늘길이 막힐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은 섬 지역 귀성객들은 운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경길도 조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해외여행 떠나볼까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긴급 여권용 종이가 동날 정도로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했고 또 해외여행 예약도 크게 늘었는데요.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고 또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재개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중이었던 지난해 1월에 792건이었던 여권 신청이 12월에는 4,06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는 지난해 12월보다도 50% 이상 증가하여 지난 연말만 해도 3, 4일이면 손에 쥘 수 있었던 여권은 이제는 최소 8일에서 10일은 기다려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긴급 여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시군 구청의 경우 긴급 여권용 종이까지 동났습니다. 여권 신청 폭주에 직원과 접수 창구를 충원했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한 30명에서 50명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식사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자연스레 해외 여행 예약도 늘면서 여행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코로나 직격타로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이미 여행 상품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여행객 숫자로만 봐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는 수십 배에서 100배가 넘고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전인 2020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약 70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설 연휴와 비교하더라도 한 52% 회복된 상황입니다. 이번 설에는 모처럼 설렘 가득 북새통을 이루는 공항 풍경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설 연휴 기간 백화점은 대부분 설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휴점하고 대형마트는 설 당일인 22일이 의무 휴업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롯데백화점 점포는 대부분 21일과 설 당일인 22일에 휴점하고 분당점과 대구점, 마산점만 22일부터 23일까지 쉽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이 22일과 23일에 쉬고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등 11개 지점은 21일과 22일에 쉽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더현대서울 등 10개 지점은 21일부터 22일까지, 압구정 본점과 신촌점 등 6개 지점은 22일부터 23일까지 휴점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서울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발동이 됐었고요. 5시간여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0명 가까이가 대피하고 이재민도 60여 명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불길 잡는데 어려움이 컸다고요?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난 큰 불은 5시간 20분여 만인 오전 11시 50분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9분 만에 주변 소방서, 소방력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후 소방대원과 군인, 경찰 등 900여 명을 투입하고 헬기 10대 등 장비 7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4, 5, 6지구에 사는 50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고 60여 세대 2,700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룡마을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4지구 맨 꼭대기에서 났는데 거의 탔다고 봐야죠. 4지구 요 밑에 몇 가구만 빼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방서원들이 들어온 거는 한 40분경쯤 들어온 것 같아요. YTN으로도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산 밑자락 주택가 쪽에서 큰 불이 난 영상이 여러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촬영된 영상이지만 불길이 뚜렷이 보일 정도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겨울철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잦았다는 주민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강남구는 주변 호텔 4곳에 125개 호실을 확보해 이재민 60여 명을 이동시켰고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만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자 여야 지도부가 화재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은 당심 잡기 경쟁이 한창인데요.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언제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불이 난 구룡마을을 찾았죠? 네,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애초 서울역에서 예정했던 귀성 인사는 취소한 뒤 구룡마을을 찾아가 이재민을 위로하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설 명절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큰 화재를 당해서 너무 상심이 클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배웅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참배한 뒤 구룡마을도 방문해 화재 현장을 살폈습니다. 출동 시간도 상당히 빨랐던 것 같고, 네, 많이 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 때 이 이재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참 답답하긴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는데 연이어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했던 사안들이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숨통을 틔워주려는 정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쥐어짜고 초보자 혜택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3월 8일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설 연휴 동안 분주히 당표심 잡기에 나섰다고요? 네,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울산에서 복지관과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김 의원은 연휴 동안 당원들을 만나며 표심을 다질 계획인데요. 또 다른 유력 주자 안철수 의원은 잠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지역구인 성남 전통시장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공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장제원 의원과 연대를 일컫는 김장연대, 연포탕 등의 조어 등 말장난 같은 건 그만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나 지난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 동안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출마 여부를 놓고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과 관련해 여전히 전의에 불타고 있다며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 조경태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에서 전통시장과 복지관을, 윤상현 의원은 경남 지역을 돌며 당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20억 원어치가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흘러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금의 종착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부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내용은 없었죠? 네, 혐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횡령, 배임 혐의, 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만 적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이 혐의들이 소명된다며 김 전 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이제 김 전 회장 조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데요. 관심은 역시 쌍방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전환사채로 실제 대납해줬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의혹은 재작년 10월 대선 기간에 접어들 때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을 받으면서 선임했던 변호사 A씨가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받았다고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A씨가 현금 3억 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검찰 역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에 쌍방울은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 B씨에게 입금됐던 거라고 해명해왔습니다. M&A 과정에서 에스크로, 그러니까 예치금의 형식으로 B씨에게 지급됐던 거고 실제로는 M&A가 무산되면서 결국 돈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고발 내용과는 돈이 입금된 대상도 또 돈이 건네진 명목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현재 A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전환사채가 지급됐다는 확정적인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최대 수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거래 과정과 용처를 모두 규명하면 변호사비 대납 증거 정황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환사채 거래자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이들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서
거래 진위와 종착지를 규명하려면 검찰로서는 결국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자세한 전환사채 유통 과정은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재경총괄 본부장이 자세히 알고 있다며 조사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구속 시한을 넘겨서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주 만에 재개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비롯한 전장현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과 서울역, 신용산역 등 곳곳에서 삼각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 탑승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에 타려는 전장현 관계자들을 경찰과 역사 측이 막아서며 대치가 빚어졌지만 열차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탑승에 합의하거나 전장현 측이 탑승을 포기하면서 시위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역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m짜리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팔 부위에 해당하는 지부가 부러져서 공사 건물을 덮쳤는데 이 사고로 작업자 50대 남성 A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 안엔 운전자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걸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79세의 나이로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던 윤 씨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해서 신공, 위기의 여자, 만무방 등 280편에 달하는 작품에 출연했고 지난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를 마지막으로 배우로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배우 윤정희 씨의 별세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 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윤 씨 동생은 지난해 11월 딸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성년 후견인이 사망하면서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년 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 때문에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맡을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중국의 음력설. 자, 춘제라고 하는데요. 이 춘제 풍경은 3년 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귀양 선물 꾸러미가 의약품으로 대체되고 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등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평년의 모습을 되찾은 중국의 춘제 귀성행렬.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절 선물 꾸러미가 약보따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춘제 인구 대이동을 계기로 도시에 집중 공급됐던 의약품을 농촌으로 분산하는 캠페인 성격도 띱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 손에 의약품 꾸러미를 쥐어보내는 겁니다. 这个药必须要带回去，就是扔点东西也得带回去。这个药，关键这个药是家里面急用这个药。 농촌 지역의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건 새해 시진핑 주석의 특별 주문 사항이기도 합니다. 农村医疗条件相对薄弱，我最担心的是农村和广大农民朋友。 제로 코로나 폐지로 귀성 행렬은 작년에 갑절로 뛰었지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 확산에 따라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 더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3 close relatives and 1 close family friend who have passed away since early December.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최근 한 달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약 6만 명. 그러나 병원 밖 사망 사례는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새해 인구 통계에선 작년 12월을 빼고도 전년 대비 사망자가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否介绍一下12月份中国死亡人口？人口抽样调查的时点啊，是每年的11月1号的0点。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중국의 춘제 풍경. 그 이면엔 감염 확산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해서 지표가 달성된 만큼 이 같은 조정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둘째,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셋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넷째,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섯째,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해소법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연결이 고르지 못했는데 허양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실제로요, 명절 이후에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찾습니까? 네, 명절 지나고 나면 네. 좀 본인이 명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오지는 않으시지만 예. 많이 몸이 힘들다, 뭐 우울하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뭐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구직을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외래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조사 결과도 보면 주부나 직장인, 학생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그럼 오셨을 때 뭐 힘들다, 우울하다 정도의 증상이고 신체적으로 얘기하는 증상도 있나요? 있죠. 뭐 두통이나 뭐 소화불량, 어지럼증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뭐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괜히 짜증이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네. 그 명절 이후 말고 명절 전부터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혹시 명절 이전에도 오는 분들 계신가요? 저 명절 전부터도 본인이 이제 명절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괜히 뭐 잠이 안 오고 두근거리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어디 이제 내려갈 생각만 해도 내 친척들 만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네.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 앞서 이제 가정주부뿐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가정주부가 네. 94%, 구직자 92%, 직장인 네. 87%, 자영업자, 대학생도 84%나 되네요. 네. 예,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이제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고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일 어떻게 되냐, 얼마나 버냐, 뭐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고요. 예. 주부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할 생각에 그 남들은 쉬는 시간에 본인들의 이제 가족들 챙기느냐고 힘드신 거 생각해서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네. 이 명절 증후군이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애들은 뭐 놀기만 하는데 뭐 그럴 거냐 그렇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도 예. 친척들 간의 성적이나 학업 성취에 대한 비교 이런 것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뭐 사실 새벽이나 밤늦게 기성길 운전 차에 오래 타 있는 경우도 있고 새벽이나 밤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수면도 방해받고 생체 리듬
조절이 깨지면서 이렇게 명절 증후군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안 먹던 탄산음료나 뭐 어른들이 주는 용돈으로 먹고 싶은 것도 막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또 멀미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생기고 생활 리듬도 깨지면서 명절 증후군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이 3년 만에 다시 모이는 설 명절이어서 그 지난 1년 전, 2년 전보다 병원 찾는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명절 가족들이 사실 많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지침 때문에 소규모로 보내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대가족이 모이게 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가족들이 많이 만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집안일이 많아지니까 생기는 또 주부분들은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집안일로 인해 생기는 것도 아니면 허리 통증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나면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뭐 기분 변화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사실 12월 달, 1월 달에 코로나 환자도 많이 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 환자도 사실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가족분들 중에 면역 저하자가 있거나 또 본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에 내가 감기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좀 만났을 때도 혼자 좀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도 잘 하시고 조심하셔야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이 한테 좀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아이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 우리 어른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이제 치유법, 예방법을 좀 듣고 싶은데요. 본인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주변에서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실 또 이 가족들 간에 만났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염려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두지 않고 지나가는 게 또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 일단은 푹 자는 거 일단 기본인 것 같고 또 이제 산책이나 또 재미있을 만한 놀이를 가족들끼리 하면서 좀 기분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사 노동 때문에 생긴 근육통이나 뭐 여러 개 근손목 같은 데나 어깨나 허리 이런 통증이 생긴다면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좀 이완시키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이후에 또 만약에 우울감이나 이런 기분 변화, 통증이 있다면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후에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가 시간 지나면서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시간이 지나도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오시면 또 그 급성기일 때 잘 관리를 받으시면 그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 빨리 회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휴 때 지나고 나서 그때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늦게까지 잘 수 있다고 이제 평상시에 힘들었다고 늦게까지 자고 또 밤늦게까지 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생활 리듬이 깨지고 나면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 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도 오히려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래 평상시에 활동하는 것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하고 또 전날에는 뭐 족욕이나 목욕 같은 것도 하고 좀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상에 회복했을 때 덜 힘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간 오래간만에 만나서 받는 스트레스, 무언 중에 이제 말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 보통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말, 발언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은 잘 나왔냐, 예. 학교는 대학생들은 이제 입시 앞둔 친구들은 뭐 잘 대학 붙었냐, 네. 취직하는 사람들은 어디 취직 결과에 대해서 묻는다던가, 예. 뭐 연봉을 묻는다던가 그런 예. 성과를 묻는 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했냐, 뭐 예. 자녀가 하나 있는 분들은 둘째는 낳을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인생 스케줄에 대한 네. 그런 얘기가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관심에서 비롯된 대화 소재인 것 네.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네. 다 피하고 조심하다 보면은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화 네. 소재로 그러면 서로 좀 조심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먼저 꺼내는 얘기나 네. 아니면 본인이 먼저 고민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거가 먼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렇네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꺼내는 주제를 네. 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캐묻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렇네요. 상대방이 꺼내는 얘기를 들어주는. 서로 요즘 들어주는 그러면 거? 이렇게 네.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고민들이 많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서 상대가 네. 답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전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저도 잘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이제 저도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병명이 있나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사실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은 헐리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네. 가족끼리 만났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이니까 네.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상 이제 제사를 지내고 특히 가사 문화가 그런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하는 게 여자한테만 많이 지워지는 문화에서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차례를 준비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온 가족이 같이 준비하거나 한다면 조금은 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합병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나라 정신과에서만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 문화,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외국도 가족들이 만났을 때 누군가에만 이제 어느 특정 가족 10명이 만났는데 2명만 가사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조금 더 덜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덜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양인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생산자 물가가 8% 이상 뛰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산자 물가는 지난 2021년보다 8.4% 올라 2008년 8.6%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만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월보다 0.3% 낮은 119.96으로 하락해서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오이 가격이 75%, 호박이 73.8% 오른 반면 경유 가격은 15.2%, TV용 LCD와 노트북용 LCD 가격은 5%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농림수산품 가격이 올랐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 등 공산품의 물가가 내린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로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재무부가 당분간 정부의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법으로 정해진 국가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천장을 찍었습니다. 더는 빚을 낼 수 없게 돼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임의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쉽게 움직일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가 세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That's something nobody wants to do that. That's why we're asking, let's change our behavior now. Let's sit down. He's the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의료 사회 보장 프로그램 지출 삭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support cutting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They're going to shut down the government by not providing the votes to pay our federal debt t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t'll be the first time in all of American history. 미국 언론은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의회 대치가 길어졌을 당시엔 미국 신용 등급이 깎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를 낙관하면서도 상당 기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누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면서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확실히 되돌리기 위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 영향으로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 상승했습니다.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걸프 지역 축구대회가 열리는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최소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라크와 오만의 걸프컵 축구대회 결승전이 열린 바스라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기 전 이른 아침부터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한꺼번에 경기장 입구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스라 경기장은 최대 수용 인원 6만 5천 명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사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 공기가 탁하지만 이 지역도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지금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기온은 갈수록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설 당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발효되겠는데요. 한파특보 속에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안팎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10도, 광주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을 보면서 자기랑 비슷한 처지,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원전 건설 발언 논란,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문정부 인사 기소 소식까지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